안녕하세요, 오트카 매거진입니다. 전기차는 승용차나 소형 SUV 및 CUV 형태의 차만 효율성이 있고 나머지는 수소차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수개월 전 기름 먹는 하마로 알려진 험머가 EV 모델을 선보이고 주차나 오프로드 및 회전 반경이 매우 좁은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크랩 워크를 선보였는데, 이게 바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오프로드의 장점이란 것을 알려주듯 성공적인 사전 예약 및 런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전통의 영역 같은 대형 픽업 트럭은 어떨까요? 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지만 아직 양산형 모델의 최종 시험 단계를 갖고 있고요. 상대는 고성능 픽업 트럭인 램 1500 TRX를 갖고 비교 테스트를 하는 만큼 상용 모델에도 전기차가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어필을 했죠. 나름의 조선 전기 상용차 포터 일렉트릭이 있지만 주행거리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예상 외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죠. 다만 남자라면 아직 내연기관이다 레인저 랩터나 콜로라도 GR2를 보더라도 아직 이 영역은 내연기관의 맛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국내에서도 레인저 랩터 다음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 대형 픽업 트럭 포드 익스페디션 뼈대의 원조 F150마저도 전기차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F150 라이트닝이라는 이름은 포드의 SVT라는 특수차량 개발팀에서 개발한 고성능 F150에 붙였던 네이밍이었는데요. 1993년부터 1995년 V8 5.8L 엔진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V8 5.4L 엔진을 탑재한 F150에 라이트닝 마크를 적용한 적이 있죠. 외형은 험머 EV처럼 뭔가 험머의 큰 기조와 틀을 유지한 채 전기차만의 디자인을 이끌어내듯 F150 라이트닝 역시 전면부에 큰 기조가 유지된 게 보이죠. 투박함 속에 세련된 라이트로 전혀 다른 차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그릴은 막혀있지만 삼각형의 디자인으로 큰 이질감이 없는 형태를 선보일 듯 합니다. 현대차만 삼각형을 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런 부분 디자인 트렌드는 현대가 좀 빠르고 너무 눈에 익지 않게 변화를 크게 가져가서 그렇지 최근 전기차로 급격히 넘어가면서 디자인에서 잘 쓰이지 않는 삼각형 패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연기관에 비해 단순화된 구조와 그로 인해 디자인의 변화 및 캐릭터 라인의 변화를 더 급격하게 줄 수 있는 부분, LED 기술 및 합금 구조의 발달이 맞물려서 가져온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릴은 3가지 버전으로 각각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연기관처럼 트림별 차등을 주는 포인트가 전기차에서도 막힌 그릴 형상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나마 미국이란 나라, 특히 보수적인 느낌의 짙은 포드에서도 픽업 트럭이 주는 투박함과 힘을 상징했지만 이제 더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 및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런 시작점은 F150과 험머 EV가 선사를 한 겁니다. 커다란 DRL이 헤드라이트와 그릴을 감싸고 하나의 유닛 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포드의 로고 부분에 더 단순화된 글씨체 및 눌러붙은 모양으로 현대차의 에이다스 센서를 가리는 새로운 마크처럼 선보일 줄 알았는데 전통 방식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휀더와 사이드미러는 기존 F150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거란 예상이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실차에서도 나타납니다. 전체 레이아웃은 기존의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휠이 확실히 전비를 위한 공력 휠이 장착된 것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픽업 트럭으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차가 되어야 하는 F150 라이트닝이기에 작은 부분에도 연비를 높이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국내법은 머플러가 뒤를 향해 나와야 하지만 미국은 양 옆으로 뻗어도 되기에 내연기관 F150은 옆으로 뻗어있는 모습을 했었죠. 하지만 라이트닝은 그럴 필요가 없기에 깔끔한 뒷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좀 뭔가 픽업 트럭에서는 머플러 역시 보이는 게 하나의 멋스럽을 연출하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리어 테일램프는 기존 픽업 트럭의 틀을 깨부순 느낌, 픽업 트럭이란 장르가 이렇게 세련되어 볼 수 있구나 할 정도로 BMW 더5의 통 LED 테일램프처럼 커다란 LED 램프로 번개 모양을 표현하듯이 미래적 디자인을 선보였고요. 테일게이트 손잡이 부분에 완전히 이어지지 못했지만 최대한 테일램프가 이어진 것이 보이죠? 정말 멋집니다. 전기차로 꼭 혁신, 급변한 디자인이 아닌 이런 전통 방식과 트렌드가 만나 아름다우면서 본연의 성격을 유지한 디자인이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새로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포드를 직접 방문하여 스파이 차량을 시승하여 적극적인 관심 및 전 세계에 자동 홍보되는 엄청난 광고 효과까지 누리게 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닌 듯하지만 더 미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여튼 이러한 외관 덕분에 역대 F150 중 당연하겠지만 공기 저항 기수가 가장 뛰어납니다.
크기는 당연하게도 기존 F150과 같고요. 적재 공간을 제외한 전장 5890mm, 전폭 2220mm, 전고 1994mm, 휠베이스 3708mm로 같습니다. 다만 엔진 부분에 엔진이 없이 역대급 프론트 트렁크, 즉 프렁크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이 프렁크의 용량은 400L로 일반 전기차가 제공하는 50에서 70L 정도보다 월등한 크기를 제공하고요. 최대 180kg의 무게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렁크에서 현대 아이오닉 5와 같이 외부로 전력 사용이 가능한 V2L 기능이 포함되고 있고, 이 기능은 실내와 적재함까지 3곳에 11개의 플러그로 다양하게 제공을 하게 되죠. 엄청나죠? 우선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 4가지 모델로 제공을 하고, 표준 모델 같은 경우 18인치 공력 휠을 적용, 약 907kg의 적재 중량을 마크하고요. 주행거리는 SR 모델이 미국 EPA 기준 최대 370km이고 상위 ER 모델은 최대 482km를 주행합니다. 상급 버전인 XLT와 라리엇 모델 같은 경우 최대 약 4535km의 견인 용량을 보이고 있고요. 미친거죠. 4.5톤급 요트를 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낼 때 배터리 냉각을 위한 에어 인테이크까지 범퍼 하단에 달려있는 게 보이죠. 기본적인 냉각 방식은 당연히 액체 방식이죠. 기본 트림에서는 가족용 벽체 콘센트와 비슷한 2.4kW의 전력을 제공을 하고요. 상위 트림인 라리엇 트림과 플래티넘 시리즈는 최대 9.6kW의 고출력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총 4개의 트림을 제공하고요. 이 상위 모델 같은 경우 대용량 프렁크에서 2.4kW, 캡 내부와 적재함에서 7.2kW를 사용할 수 있고요.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포드에서 처음 선보이는 포드 인텔리전트 백업 파워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정집에 전원 공급을 하는 건데, V12보다 한 단계 더 넓은 개념으로 F150 라이트닝에 배터리를 가정용 ESS처럼 사용 가능한 기능이죠. 즉 우리가 스마트 플러그를 따로 구매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면서 사용하듯이 홈 관리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포드 인텔리전트 백업 파워와 포드 충전소 프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연결해서 서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비상시 집에 전원이 차단됐을 때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여 가정의 전원을 공급, 하루 평균 30kWh의 사용량을 기준 최대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전원이 복구되면은 자동으로 차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는 그런 유기적 시스템이란 거죠. 이 전동 파워트레인은 듀얼 모터를 적용, SR 모델의 시스템 총 출력은 426마력이고요. ER 시스템의 최고 출력 563마력과 최대 토크 107.2kg의 출력을 발휘, 확장형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엄청난 덩치에 비하여 4초 중반을 마크하게 됩니다. 좀 정확히 말하자면 4.4초 정도 돼요. 하단에 금속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 거친 지형에서 배터리와 구동모터 모두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미 지난해 6월 F150 라이트닝 프로토타입에서 총 무게가 100만 파운드, 약 453.6톤에 달하는 10칸짜리 열차를 견인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가 있죠.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파워트레인만 전동화된 것이 아닌 최신 전기차인 만큼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이 대거 탑재가 되고요. 라리엇 트림과 플래티넘 시리즈에 적용되는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5.5인치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포드 마하 2에 들어가는 포드의 차세대 싱크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 가족 개개인의 프로필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 같이 디지털 드라이버 프로필을 제공하는데요. 싱크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3명의 운전자와 발렛이나 대리운전 사용 시 유용한 1명의 게스트를 지원, 최대 4명의 운전자 경험에 맞춘 드라이빙을 학습을 하고 그에 맞는 기능이나 퍼포먼스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프로필마다 운전 일정에 따른 사전 조절 및 프로필 예약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3시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와이프가 사용한다고 치면은 시간이 지난 후 와이프 운전이나 자주 듣던 라디오 주파수 및 볼륨과 온도 설정에 변경되게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사로운 습관을 내가 직접 입력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평소 습관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학습하고 차가 그것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로 자연어 지원 음성 제어 및 LTE 통신을 활용한 무선 클라우드 연결로 오프로드 지형 등 여러 오프로드 코스 및 캠핑 위치를 지원하고요. 테슬라와 같은 OTA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OTA를 통해 최신 안전주행 보조 기술인 코파일럿 360 최신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요. 이 중 일부인 현재 서비스를 오픈한 블루크루즈가 적용이 되어서 진정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블루크루즈는 미국과 캐나다 10만 마일 이상, 일반 킬로미터로 그냥 따지게 되면은 16만 934.4km에 달하는 자율주행 3단계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핸즈프리 드라이빙을 허용, 앞으로 OTA 업데이트를 통한 핸즈프리 블루존이 제공될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은 쉐보레 슈퍼크루즈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에서 달리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에 무슨 소용이냐고 할 테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재 지도 업체가 곽광받고 있고 더 나은 UI 및 UX 환경을 선사하려는 인재 모시기 등 지도 업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를 다시 깔거나 하면은 드라이버로 잡고 그러면은 모든 유틸리티를 설치 및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지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 업체의 빅데이터 및 실제 주행을 통한 차의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이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넘사벽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튼 이러한 이유로 국내 지도 업체와 손을 잡고 현대의 HDR2 고속도로 지원, 즉 코너 구간에서 자동으로 속도까지 줄여주는 등의 이런 반제열 주행 기술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추후 테슬라처럼 구독 시스템을 통한 자율주행 3단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마하 2에서 언급했듯이 2.0 버전에서 가장자리 차선 및 그 주변에 있는 흙, 물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 갑작스런 신변 이상으로 도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경고와 비상등을 켜고 정지하며 911을 부르는 시스템을 선보일 듯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F 시리즈 중 최초로 독립 리어 서스펜션을 갖춘 차량이라는 점이고, 이를 통하여 더 세련되고 픽업 트럭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좋은 주행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포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해 무게 중심도 낮췄기에 더 이런 승차감에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이 공급할 예정이고요. LG 배터리와 배터리 분쟁에서 특허 침해 부분에 패소한 이후에 오히려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을 투자하여 2개의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고, 이 중 이 공장은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된 배터리를 오는 2023년부터 생산하며 연간 생산 규모는 11.7GWh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150kW급 고속 충전기 사용 시 41분 만에 15에서 80%를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일반 240V 가정용 충전은 완충까지 1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포드가 제공하는 11.3kW 충전기 사용 시 1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솔직히 전기차라는 개념이 비상시 이런 고속 충전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구간에 최대 충전 속도를 끌어내려 하지만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여 실제로 이렇게 다 끌어낼 수가 없죠. 대표적인 게 현대 이핏입니다. 약간의 형식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전기차는 스마트폰처럼 지속적 충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틈 날 때마다 충전하는 것을 기조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듯 하고요. 이 정도 크기의 픽업 트럭을 끌고 다니려면은 아파트 야외 주차장 및 개인 주택이나 주차장이 따로 달려있는 빌라 등 이런 환경도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차는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포토 일렉트릭 모델 같은 경우 정말 바로 완판에 먼저 구매한 사람이 승자라고 불릴 만큼 현재 반도체 대란 때문에 출고 시기까지 늦어져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가격이 보조금 받기 전 4,060만원부터 시작하는 모델이고요. 도심 지역의 상용차로서 좋은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등 구매자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F150 라이트닝이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거죠. 바로 가격.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은 미국의 세전 가격 기준 모델별로 39,974달러부터 52,974달러로 하나로 약 4,530만원부터 6천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터 일렉트릭 가격이 4,060만원부터 시작되지만 하나의 올라운드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매우 메리트가 큰 가격이고요. 포터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다양한 기능 및 승차감, 견인력 등 남다른 퍼포먼스가 있기에 세후 포함 국내에서 5,200만원 정도에 시작한다고 해도 기본 모델을 서울시 기준 최대 보조금까지 받는다면 4천만원 초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는 OTA를 통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포터 일렉트릭 뿐만 아니라 렉스턴 스포츠와 칸 모델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한동안 안 해도 될 듯합니다. 국내에는 향후 2년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아니 거의 없죠. 미안해요. 아까 SK 배터리가 2023년부터 미국 생산 기지를 따로 짓는다고 했는데 험머 EV나 리릭, F150 일렉트릭 등 미국 물량도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 들어오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3년 뒤나 되지 않을 듯하죠. 아직 F150의 정식 수입조차 안 되고 레인저와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 풀 체인지 전 모델이 공발된 상황이라 당장 국내에서 보기에는 힘들 듯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세금 플러스 약간의 웃돈을 치더라도 여러 차종들이 긴장해야 할 만큼 위협적인 F150 라이트닝, 미국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국내에서 만나보고 싶을 만큼 상당한 매력이 있는 전동 픽업 트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대에서 말하는 V2L 기능까지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콘센트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저 못생기고 투박하다고 놀림받던 실내도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 쉐보레 블레이저라도 좀 수입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보고 있나 쉐보레? 여튼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좀 더 세밀하고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다시 영상에 보다 더 신경 쓸 테니까 양해 바라고요. 언제나 그렇듯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